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산업위원회 정책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는 2022년 흑호랑이의 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백두산 호랑이가 거의 일제 강제 점령기 때에 이 장교들에서 일본 장교들에서 네. 가죽을 벗기느라고 멸종 위기에 왔지만 네. 지금 현재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흑호랑이들이 그리고 또 황색 호랑이들이 네. 등장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렇군요. 역시 네. 우리나라의 네. 민족의 기계는 맞습니다. 호랑이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호랑이처럼 돼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 이제 3월이 되면 네. 개나리와 진달래가 꽃을 피는데요. 네. 이 꽃을 재밌게도 호주의 시드니에 심었더니 그 좋은 날씨에서도 꽃을 피우지 못했답니다. 네. 그것을 개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혹독한 사계절의 추위를 맛본 뒤에만 매화처럼 개나리와 진달래가 꽃을 핀다는 우리 네. 민족성을 닮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나리꽃, 진달래꽃처럼 해봤는데요. 네네. 아무리 이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이 득세에도 우리 또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민국은 이겨내고 있고요. 맞습니다. 또 경제 대국으로 넘어가는 그 시금석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분들께서는요, 지금을 대한민국 국군의 상승기다라고 맞습니다.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네.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다 접목이 되어서 그런 평가들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오늘 행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경 속에 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그런 철저한 DNA 속에 들어있는데요. 네. 98년도 IMF 때도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해서 네. 지금 은행들이 흑자를 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은행을 도왔는데 은행들이 돈벌이를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지만 네. 우리 서민들이 풀뿌리 민주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네. 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 서민과 대기업 중소기업을 엮는 가교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것을 오늘 석자 교수님들이 토론을 통해서 네. 경제를 살리고 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식을 한번 열어볼까요?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행사는요. 네. 블록체인 투데이와 스파르타 경제 TV 네. 그리고 또 30여 30여만의 만의 구독자가 있으신 또 우리 유튜브로 생방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또 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먼저 저희가 멋지게 네. 오늘 이 토론회에 개회 선언을 해주실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수석 부회장님이시죠. 안동수 수석 부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큰 큰 박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수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행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협회는 2020년도 3월 5일 날 특검법을 국회에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협회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같이 여기 현장에 오신 여러분의 기와 또 시청자 여러분의 그런 성원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우리 행사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우리나라의 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의 재산도 불어나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부유롭게 살 수 있는 미래 경제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블록체인 산업위원회 발족을 축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동수 수석부회장님에 의해서 정책 토론회가 멋지게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수석부회장님 늘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작이 반이라고 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만 맞습니다. 끝까지 온 매무새가 나는 것처럼 네. 오늘 끝까지 멋진 토론회가 될 듯합니다. 이렇게 멋진 날에 네. 우리 아름다운 음악이 빠질 수 수가 없죠. 없죠. 네. 여기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분이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 사회자를 빼놓고 네. 나서 가장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분이시고 네. 노래도 우리 사회자만큼이나 잘 부르시는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네, 특히나 네. 이번에 MBC에서 네. 이 천년을 달리다의 세계적인 음악가
10인 안에 들었어요. 와, 네, 엄청나네요. 대단하시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네. 국격 상승을 위해서 네. 여수의 또 롤러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도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네, 주제곡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국운이 상승할 때마다 네. 노래를 불러주시는 순간 네. 일이 다 잘 돼요. 그렇군요. 사업도 잘 이분의 되고. 기운을 받아야 되는 거군요. 오늘 받아야 되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럼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정수경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Yeah, we ready to go. We fight for the victory. I'll make it. You ready? Yes, set, go.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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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Sing.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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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Sing. Everybody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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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Sing it for the victory.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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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Sing.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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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Sing. Everybody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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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I'm 우리는 독수리 하늘 높이 날아올라. Just wanna touch the sky. 우리는 힘찬 태풍이 된다. I travel a rider. I just travel a rider.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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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Sing.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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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Sing. Everybody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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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Sing it for the victory.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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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Sing.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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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Sing. Everybody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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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I'm 우후. 말투로 달려서 날아오른 비행기처럼. 바다를 가로질러 달려온 폭풍처럼. We are the champions, champions. 달리는 우리 모두 블록체인 챔피언스. 승리의 깃발은 우리의 것. We are the champions, champions. 블록체인, 블록체인, 블록체인. 달리는 우리 모두 블록체인 챔피언스. 승리의 깃발은 우리의 것. 블록체인, 블록체인 챔피언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오버 소프라노 정수경입니다. 네, 오늘 블록체인 산업위원회 정책 토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금 오프닝스로 불렀던 싱싱생생은 블록체인이 하루빨리 자리매김을 하고 우리들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원하며 싱싱생생 달려보았고요. 이어 준비한 무대는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우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꿈과 희망은 이루어졌을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있기를 기원하며 챔피언스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와 나 지금 여기 있네. 두 손을 마주 잡고 찬란한 아침 햇살에
네, 아주 멋지십니다. 와우. 네, 사실 더 듣고 싶은데 네, 네. 이 앵콜이 많이들 안 나오셔가지고 앵콜이 나오면 한 10명 정도가 기립박수를 네. 쳐주시면 나오는데 네. 네, 지금 빨리 정책 포럼을 해야 되기 시작을 때문에 해야 되겠죠. 네,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자, 힌트를 들었는데 앵콜이 안 나오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끝나고 나서도 네. 특별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제 아주 가까이 있는 분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그 가수가 있다면서요. 가수 대상을 받은 누구인가요? 일단은 공식 행사 예, 시작하도록 그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먼저 국민은혜를 바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멋지게 정책 포럼을 하는 데는 국가 민족을 네. 위해서 희생하신 애국 선열이 있기 때문이죠. 네. 저희가 국기에 대한 경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일어서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상단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고요.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블록체인 산업위원회 정책 토론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소개해 올려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소개해 올림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시고요. 삼선 국회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선거 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원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네, 어서 환영해 오십시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오늘 가장 인기 있는 또 네. 정치가 스타가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네. 우리 어머니가 완전 팬클럽이세요. 네, 인물도 좋으시고 네. 가장 이 네. 정치를 잘하신 분이십니다.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의 총재이시고요. 5선의 국회의원을 네. 하신 분이십니다. 정대철 총재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안 돼요. 소리 한번 질러 주세요. 우와. 네, 우리 대한민국의 네. 살아있는 또 스타 정치인이시죠. 자, 다음은 우리 이분도 정말 스타 중에 스타이십니다. 네. 대한민국 리더스 포럼의 회장이시고요. 네. 세계 문화 경제 포럼의 회장이신 박창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우리 이선 오영훈 이어신 오영훈 의원께서는 실장님, 네. 또 이 가족분이 또 확진되셔가지고요. 코로나의 확진 판결을 받아서 또 옆에 있었기 때문에 좀 못 오시는 점을 네, 네. 양해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실 5선 위원 정도 돼야지만 이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요. 이 한국 핀테크 학계장이시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 교수시고 고려대학교 암호화폐 연구소장이신 김형중 회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네, 환영해 어서 주시면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정말 스타 명 교수님이시죠.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 이보다 더 석학 교수가 있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스타 중에 스타이십니다. 다음은 네. 우리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경임 교수이시고요. 주식회사 인큐텍의 대표이십니다. 우리 송인규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시고요. 주식회사 엔데어스의 대표이십니다. 박성준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 블록체인 학회의 사무국장님이시고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의 교수이십니다. 우리 윤석빈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ICT 융합협회 부회장이시면서 금호공대의 교수이십니다. 우리 이승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까 우리 개별 선언을 해주셨던 전 KBS 부사장이시자 사단법인 한국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 수석 부회장이신 우리 안동수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너무 멋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 경주대학교 교수시고요. 전 한국관광학회 회장이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 상임 부회장이신 변우회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아멕스지 코리아의 회장님이시죠. 또 사단법인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 상임 부회장이시기도 한 우리 최종우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팬들이 많으십니다. 네, 우리 아멕스지의 네. 우리 대표님 임원들, 네, 특히 네. 우리 유진 리 우리 CTO님부터 해서 네. 모두 다 한번 일어서 주시죠.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여성 설남 회장님서부터. CFO님도 일어나 주시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진 리 우리 CTO서부터 네, 네. 전부 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최정무 회장님과 함께 네. 또 블록체인과 경제를 살리는데 이바지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 오늘 또 특히 박창수 총재님을 모시고 오신 국제 녹색 휴머니티, 네. 특히나 녹색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네. 김은주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진 촬영을 맡아주시는 김동식 우리 사진 촬영 감독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네, 오늘 수고를 바랍니다. 정말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스파르타 경제 TV와 블록체인 투데이 네. 우리 또 촬영 감독님들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 자, 그리고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부총장을 맡고 계시죠? 네. 오늘 이 컨벤션 홀의 네. 대표이사입니다. 네. 장재규 사무부총장님 네, 오셨습니다. 정말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네.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사무총장, 사무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말요. 허철수 네. 사무총장님 외 네.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외에는 또 제가 2부 때 또 네네, 소개를 소개해 올리는 꼼꼼하게 걸로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이지영 트로트 가수 오셨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박수 2부 때 이부 때 하도록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제가 아부하는 노래 2부 네, 때 네.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축사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축사는요. 우리 또 삼선위원회 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또 선거위원장이신 우리 또 이현웅 우리 위원장님 오늘 또 첫 번째로 축사해 주신 거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과기정통위원회 또 위원장이신데요. 네네. 오늘 또 축사를 네. 바로 첫 번째로 하러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현웅 우리 위원장님께 큰 큰 박수로 박수로 모셔보도록 환영해 주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랬잖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이원욱입니다. 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역구는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이 국회의원입니다. 세 번째 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님께서 오셨어야 되는데 뭐 오시지 못할 불가피한 일로 저를 대신 가서 축사를 좀 대신 낭독을 해라라고 명령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으니 사과의 말씀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대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2022년 블록체인 산업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의 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와 한국블록체인 협단체 연합회의 정대철 총재님과 이한영 회장님을 비롯한 블록체인 산업위원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블록체인은 우리의 모든 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제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NFT 활용 선거 펀드인 이재명 펀드를 발행했습니다. 새로운 시도에 걱정이 있었지만 그것은 한낱 기우였습니다. 2시간도 되지 않아 약 1만 명이 목표액인 350억 원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결과는 후원자들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만들어 오신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축입니다. 저는 이미 디지털 혁신과 번국과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대통령 직속 전략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경제 성장 전략으로 블록체인 투자를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블록체인을 포함한 7대 핵심 산업 분야의 가상융합 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시장 육성과 생태계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블록체인 산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비전과 대전략의 추진 계획,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효과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블록체인 산업위원회 정책간담회를 축하드리고 온오프라인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드림.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본부장이신 네. 이원욱 삼성위원님께서 네. 이재명 우리 후보를 대신하셔서 지금 이재명 후보님만큼이나 더 바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대신 오셔서 이재명 후보님의 멋진 또 축사를 네, 대독해 또 주셨습니다. 대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큰 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오늘의 최고의 스타이시죠.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의 총재이십니다. 특히 우리 또 민주당 당 대표로서 5선 국회의원, 특히 우리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민주당이 풀뿌리 민주주의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네. 이 한 분의 노력이 네.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맞습니다. 희망 정대철 총재님을 모시도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이룩해내야 할 나는 4가지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가 있습니다.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공히 같이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겉으로 성공했지 깊이 뿌리내려서 제도화되고 관행화되는 데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제대로 된 당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서 나라의 발전을 더 기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두 번째, 이 나라의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고 양극화를 극복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에 55개 국가가 있습니다. 55개 국가의 GDP 합산이 1조 7천억 불입니다. 대한민국 하나가 1조 7천억 불. 아프리카 전체 대륙과 대한민국 국가가 국력이 같아졌습니다. 세계 GDP상 한국이 최근에 10위였습니다마는 러시아를 따라먹고 9위로 올라갔었습니다. 한국의 퍼캐피타 GNP 1인당 국민소득이 31,655불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39,000불이라고 하는데요. 구매력에 의한 퍼캐피타 GNP 한국 42,381불, 일본 49,232불, 우리가 일본보다 5%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실공히 선진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고 또 양극화를 극복해서
소외된 계층들이 같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이번 누구 어떤 정당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국민들이 잘 골라서 그런 정당과 지도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한반도에서 계속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나아가서 평화 통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당과 후보자가 계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에서 조금 기울어졌어. 그래서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다고 많이 그러는데 그 비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대결 구조보다는 평화적인 공전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서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GDP가 퍼캡ita GNP는 3만 불, 3만 1,500불. 그런데 일본 지금 북한은 1,500불, 그러니까 20배 정도 높습니다. GDP상은 40배 내지 60배가 높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없이 끈덕지게 화내지 않고 동독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뒤로 잘 도와줬습니다. 동독의 10원짜리 5원짜리 물건은 10원에 사줬습니다. 서독의 10원짜리 물건은 은근히 5원에 팔아줬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다 알았어. 그러니까 동독이 나중에 서독한테 합병된 겁니다. 우리 지금 퍼준다고 그러지만 약간 퍼줘야 됩니다. 그러나 잘 안보 문제는 균형을 잡으면서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이끌어서 평화 통일을 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퍼줘야 됩니다. 네 번째, 이세대 주민 블록체인을 잘하는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인터넷을 잘하는 위해서 한 20년 걸렸는데 블록체인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문가들은 10년간 앞으로 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타나는 지도자는, 이번에 등장해야 될 정당은 블록체인을 잘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정말 명실공히 선진 대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당과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대철 총재님께서 네. 반려견 정책도 중요하고 다양한 뭐 여성가족부도 중요하지만 네. 이 블록체인 블록체인의 기술을 정책이야말로. 잘해서 네.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은 누굴까라는 네. 것에 집중을 하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우리- 특히나 네. 서독 동독 얘기가 네.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총재님의 네. 이 축사 말씀은 다들 네. 기록을 하게 만듭니다. 정말 아, 어떻게 명- 저렇게 많은 공부를 하시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석학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 정대철 총재님처럼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대철 총재님이 네. 나중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도로 다시 한번 큰 박수 그러면 보내주시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합니다. 굉장한 팬이시네요, 우리 사랑합니다. 심소연 아나운께서. 근데 저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네. 좋아하셔가지고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네. 아까 GNP, GDP도 네. 북한의 우리 40배, 20배 맞습니다. 구구절절 네, 네. 수학적으로 연결하시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요. 보지도 않으시고요. 천재이시잖아요. 정말로 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네. 축사 시간이었던 것 아까 같습니다. 이현옥 선거대책본부장님이요 네. 말씀하실 때마다 존경의 눈빛으로 계속해서 맞습니다. 보시더군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자, 계속해서 우리- 이제 네. 인사 말씀을 좀 청해 드려야 되겠죠? 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네. 정말 우리나라의 이 블록체인 기술이 불모지일 때부터 맞습니다. 빨리 도입해서 네. 이 규제를 풀고 그리고 정책이나 네. 민간이나 당정청이 나서서 이렇게 정부를 설득해 나가면서 네. 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네. 이 산업위원회에 이 포럼을 만드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미래의 첫 포문을 열어주신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우리나라가 IT나 네. 블록체인 기술이 좋더라도 그를 정책적으로 이 당과 청과 이 청와대와 모든 이 국회의원들을 입법화시키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 곱하기 0과 똑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누군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설명을 들으셨으면 누군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네. 여러분 바로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일까요? 이한영 회장님을 큰 이한영. 박수로 무대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당부를 하셨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이었다는 건 얘기하지 마시라. 이제 중립을 지키시기 때문에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한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산업위원회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해 주셨으나 참석하지 못해서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또 우리 사회자가 소개 말씀을 올렸는데 다시 한번 소개 말씀을 올리면 우리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조직 총괄 본부장이신 이현옥 국회의원님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의 응원의 힘찬 박수로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이현욱 위원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죠. 대선은 당이나 후보의 승리를 넘어 우리나라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유권자의 권리고 의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킬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고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2018년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고 그러한 결과 2021년 특허법 시행령이 발효되어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블록체인 산업이 제도권에 진입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협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기를 지난 역사의 개혁과 같이 급변하는 시기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어떠한 흐름과 방향을 타느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속에 블록체인이 있고 디지털 경제의 도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첫 발을 내딛는 블록체인 산업 디지털 자산위원회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블록체인 관련 학계, 업계, 언론계, 민간을 아우르는 5천여 명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각 협회나 단체를 아우르며 위원회 내의 각 분야와 분과의 역할통을 통해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행보를 해 나가려 합니다. 위화감 없는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대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규제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실 경제를 이끄는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어려운 문제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우리 블록체인 산업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민간과 업계의 현실을 전하며 방향성을 제시할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세계 금융 경제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2세대 인터넷 기반의 경제 시스템이 메타버스와 NFT 같은 새로운 세계 경제 인프라로 자리 잡고 가고 있습니다. 2022년은 제도권에 진입한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발전 방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큰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저희 협회의 이한영 회장님께서 네. 멋진 또 인사말과 한영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 축사를 하기 위해서 뭐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네, 네. 축사를 하겠다고 많이 저에게 러브콜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초청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서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시간 초청을 관계상. 시간 관계상 네. 했던 점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오늘 참석하신 20여 분의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산업위원회의 각 분과위원장들에 대해서 제가 멋진 임명장을 수여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네.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저촉될 되죠? 수도 네. 있다는 의견에 네. 따라서 네. 우리가 또 존경하는 네. 또 후보님들을 위해서 네, 네. 저희 행사가 종료된 직후에 개별적으로 전달할 예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 이재명 후보님하고 같은 네. 또 대학의 동문이어가지고 그러셨군요. 성남이 또 지역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음악회를 하시는데 네. 다른 정치인들 VIP 분들 추워가지고 다 집에 가셨는데 네. 끝까지 남아서 그렇죠. 이 사모님께 옷도 벗어주시고 네. 이 끝까지 그 지역 주민들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네. 좀 사랑을 받지 않나. 네, 정이 맞습니다. 많아서 그리고 또 경제 부분에서 네, 네, 네. 자, 오늘 또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또 와주셨으면 좋겠지만 또 마음으로 오늘 함께한다는 축전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하신다고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네, 다음 오늘 가장 순서로- 중요한 순서가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기념사진 촬영인데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임명장은 드리지 못하지만 각 분과위원장들 그리고 관계자께서는 우리 네. 이원웅 위원장 오셨으니까요. 같이 사진을 좀 찍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먼저 전체 기념사진 촬영이기 때문에요. 앞에 무대로 좀 나와주셔가지고 일단 우리 위원장님부터 사진을 먼저 촬영을 하고 토론회를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VIP의 우리 임원들부터 사진 촬영을 하고 네네. 또 전체 촬영하고 토론회 패널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방향 네. 사진 찍고 바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제가 호명하는 순서는요. 잘생긴 순서대로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철 총재님 먼저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이현우 우리 위원장님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회장님, 그리고 김영중 회장님, 이한영 우리 회장님 먼저 무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부터 우리 이한영 회장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대철 우리 총재님, 그리고 이원욱 우리 위원장님 세 분부터 먼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명 이하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요. 5명부터는 그렇죠. 마스크를 좀 쓰고 쓰고, 네. 촬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세 분 마스크 벗고 세 분만 찍겠습니다. 먼저 세분 4명 찍으시고요. 이하는 마스크 벗어도 되니까요. 네. 네, 국민들 앞에 화끈하게 벗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네.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경제를 네. 살리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분과위원장들 네,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위로 올라와 주시기 자, 바라겠습니다. 화이팅보다는요 넘버 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엄지척이죠. 예. 넘버 원. 네, 넘버 원 네. 최고. 네, 저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 기호는 아니라는 점 아닙니다.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최고 하겠습니다. 푸십니다. 네. 1번입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들과 박창수 회장님, 김영준 교수님 다 무대로 다 무대로 올라와 올라와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분과위원장님 비롯해서 오늘 네. 국민 여러분들 다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최정무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도 가운데로 좀 무대로 올라와 서주시고요. 주시고요. 네. 최정무 회장님께서는 가운데 서주세요. 정대철 회장님 옆에 기운을 좀 받도록 중간에 키도 크시니까 자, 사회자 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무 회장님, 정대철 회장님 옆으로 좀 들어가 주시면 네, 최정무 회장님, 정대철 회장님 사이로 이현우 의원님과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로 좀 사회자 말을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와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각 이래야지 분과위원장님들 사진이 좀 무대 위로 맞아요. 올라와 키가. 주십시오. 옆으로 오세요. 지금 오시라 그럽니다. 정대철 총재님이 지금 옆으로 오십시오. 아니, 안 오시면 지금 기분 나쁘세요. 아니, 빨리 옆으로 오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먼저 이제 찍으시고요. 요 앞쪽이 쫙 서서 이렇게 두 줄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VIP 분들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분과위원장님들은 빨리 올라와 주세요. 네,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 빨리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네, 성현 대표님, 한만식 대표님, 그리고 우리 패널들도 전부 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교수님, 송인규 교수님, 박성준 교수님 다 올라오셨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어디 가지 마시고요. 뒤에 뒤줄을 서주시고요. 이대로 해서 요 앞쪽으로 좀만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선에 딱 서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한영 회장, 정대철 총재님보다 좀 아랫 사람들은 앞쪽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거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네, 회장님이 이렇게 앞에 서시고 여기 조심해서 내려오시고요. 예, 네, 위로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를 한 줄 쓰고 두 줄 쓰면 됩니다. 네, 나머지 위원장님들과 패널들 그리고 자, 나머지 분들은 분들 무대로 위에 빨리 서주시기 나와 바랍니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대 위로 다 올라와 주세요. 이렇게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줄을 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임명장 받으신 분들 올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게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뒤쪽으로 붙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재님은 올라가셔도 되고요. 가운데. 네. 예. 지금 계신 위로 분들 조금, 네. 거의 다 임명장 수여하실 앞줄이 분들인 조금- 것 같은데요. 다 올라 나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줄이 조금 뒤로 가셔야 됩니다. SR의 초점이 떨어져 있으면 잘 안 맞기 때문에요. 최정무 회장님 뒤로 바짝 붙어 주세요. 뒤로요. 뒤쪽으로. 네. 치울 수 있. 네. 치울 수 있습니다. 예. 가볍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회장 중심에서 해주시고요. 네, 그대로 할까요? 아니 저기 다 나올 필요는 없고요. 5분만 여기 앞에 VM 김은재 회장님 사진 찍지 마시고요. 여성분들도 한 5분. 네. 저희가 여성도 회원이 반 이상 됩니다. 여성분들 5분 오신 분들 선물이 있습니다. 다 앞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네. 나와 주세요. 나와 네, 주세요. 여성 5분. 예. 네. 일단 본인이 외모가 되신다고 하신 분들 무조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기 앉아 계신 김은재 회장님 나오시고요. 네. 네. 여성분들 5분 반반씩 채워야 됩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을 존중합니다. 네, 여성가족부 폐지하지 않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여성분들 옆쪽에 바짝 붙여주세요. 그쪽으로, 뒤쪽으로. 네, 그 모니터를 조금만 뒤로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 뒤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네, 앞쪽으로 너무 나오지 않도록, 네,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이쪽, 저기 조심하시고요. 뒤에 한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저쪽으로 예, 네, 오시고요. 자, 이제 찍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할게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마지막으로 넘버원 한번 하겠습니다. 넘버원. 네, 자, 이거 최고. 네, 이거 기호 1번 아니라는 거 다시 네, 한번 최고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죠. 네. 넘버원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자리가 좀 정리되는 대로 바로 토론회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산업 방향 지금 발제수는요 김영준 교수님, 송인규 교수님, 박성준 교수님 그리고 최정무 최정무 상임 회장님, 부회장님, 윤석빈 윤석빈 교수님, 교수님. 한만식 대표님, 성호영 대표인데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김영준 교수님이 먼저 이 발의를 하시겠는데요.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핀테크 학회장인 김영준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우리 송인규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박성준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멕스 코리아의 최정무 상임 우리 부회장님, 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국 블록체인 학회의 윤석빈 사무국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인타 홀딩스의 한만식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JMV의 성호영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또 기록을 우리 성호영 대표님이 남겨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이크가 다 타실 때 있고요. 자, 우리 좀 물병은 여기 좀 열을 좀 맞춰주실까요? 물병을 오른쪽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주시고 지금부터 촬영이 들어가면 우리 김영준 교수님이 인사 말씀과 함께
또 산업 발전 방향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하면 여기서 영상 촬영이 편집이 되기 때문에 큰 박수와 함께 이렇게 환호성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2022년 세계 디지털 경제계를 선도할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계 전문가들의 업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산업위원회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향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산업 선도 전략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우리 김형준 교수님의 지금부터 발의가 시작되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서 그 인사말을 하시면서 정대철 고문님께서 한국의 그 PPP가 일본을 앞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이 그 굉장히 선진국인데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이 그 후진국 아니면 중진국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지금도 한국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블록체인 산업이나 이쪽을 보면 한국이 얼마든지 세계를 리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을 그 한 게 1800년대 그 메이지 유신을 하고 그때 50년간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산업혁명을 그 1800년대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 힘으로 노일 전쟁도 하고 뭐 중국하고도 전쟁을 하고 미국하고도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보다 한국의 PPP가 더 그 높고 한국은 이미 19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정보통신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디지털청이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거의 현금을 쓰고 신용카드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금융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한국이 엄청난 선진국인데 아직도 우리가 그걸 인정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점을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경제는 아날로그 경제였다는 겁니다. 우리 그 지폐를 가지고 교환을 하고 그랬는데 얘는 그냥 지폐라서 종이일 뿐이지 컴퓨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그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디지털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때 항상 세상이 바뀔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갈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니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잡아보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산업화에 뒤졌다고 그래가지고 1990년대 무슨 캠페인을 했냐면 산업화에는 뒤졌으니 정부화에는 앞서가자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90년대 보면은 삼성전자가 세계 10등 안에도 들지 못하는 가전회사였거든요. 근데 아날로그 텔레비전에서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바꾸면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가전회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뀔 때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 아날로그 경제의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하면서 매년 10개 정도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2021년도에 한국의 유니콘 기업이 1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업비트도 있고요. 두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핀테크 회사 토스가 있고
화장품 회사 LNP가 있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11개가 있습니다. 쿠팡은 유니콘 기업이었는데 작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유니콘 기업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창업한 지 10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이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다 나스닥에 올라간다는 건데 이런 기업이 1년에 한국에서 10개 이상씩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게 그 트리플 5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경제 5대 강국이 되자. 그 다음에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자. 그리고 주가 5천을 달성하자 하는 게 그 공약인데 그 공약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의 산업을 열심히 지원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작년에 그 CB인사이트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유니콘 기업이 936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그 주목을 해야 될 게 핀테크 분야가 19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기업이 160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하나가 이커머스 분야인데 그것도 이제 100개가 넘습니다. 이 전체를 합치면 유니콘 기업의 반절이에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이 산업이 주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이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한 게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인데요. 유니콘 기업의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중에 인공지능 회사가 72개인가 있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회사가 36개인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열심히 지원을 한 곳에 한국에서는 유니콘 기업을 하나도 내지 못했는데 정부가 엄청나게 간섭하고 규제하고 이랬던 두나무나 토스 같은 것들은 정부의 지원 하나도 받지 않고 유니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를 지원해야 우리가 정말 아까 얘기했던 3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메타버스, NFT, 디파이, 다오 이런 분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거래소나 이런 데 엄청나게 간섭을 하고 규제를 했습니다. 새로 떠오르는 NFT나 이런 쪽에서도 정부가 그렇게 간섭을 하게 되면 한국은 우리 구한말의 그 세국 정책처럼 우리가 이쪽에서 날개도 펴보지 못하고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에는 이렇게 새로 떠오르는 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장관급 부처가 필요하다. 우리가 뭐 청이라든지 무슨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층층시야에서 위에서 다 우리 의견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정책을 제대로 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오늘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원래는 제가요 그 발표 자료를 한 6장인가 7장 만들어서 다 읽으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토론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께서 뭐 제 의견이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바로 잡아주실 거고 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시는 송인규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이제 더 세련되고 멋진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전략을 위해서 한 분당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송영규 교수입니다. 겸임 교수는 월급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큐텍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회사의 대표이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디지털 자산인데요. 그럼 왜 디지털일까라고 하는 거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아날로그에 비해서 매력이 있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할 때 이를테면은 카피를 할 때 거의 재생산의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운송 비용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서치 비용, 이제 우리가 식당을 찾아다닌다라고 할 때 돌아다니면서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옷집을 찾는다고 할 때 굉장히 힘들고 번거롭잖아요. 근데 그 서치 비용도 지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아날로그에 비해서 갖는 매력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의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이제 특검법에 개정이 되면서 용어가 이제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가 선택이 됐잖아요. 유감스럽게도. 근데 이제 NFT나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뜨면서 이제 가상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전에 가상 자산이라고 할 때는 이게 뭐 자산도 아닌 게 자산이라고 하는 거야, 뭐 가짜가 진짜인 척 하는 거야, 뭐 왠지 그 전에는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많았었던 거였는데,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앞서 말한 그냥 굉장히 좋은 이미지와 결합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러면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표를 의식한 부분도 있겠지만 좋은 그런 공약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디지털 자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단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뒷부분에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연역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찾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열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가상 자산이 물론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CBDC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 아니면 달러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이번 올림픽을 하면서 발행을 했죠. CBDC라고. 중국에서는 이제 DCEP라고 하는 다른 용어를 쓰긴 합니다만. 그래서 법정 화폐도 디지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화폐가 디지털로 바뀐다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큰데요. 한국은행에서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갤럭시에다가 디지털 원화를 넣었는데요. 디지털 원화만 넣은 게 아니고 거기 NFT도 같이 넣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NFT를 사기 위해서 거래소에 가서 가상화폐를 사고, 그리고 지갑에다 넣고, 그리고 이제 오픈시라고 하는 데를 가서 지갑을 연결하고, 그리고 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지만이 디지털 자산이나 NFT를 살 수 있었는데, 여기 안에 다 들어가잖아. 지갑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띡띡 누르기만 하면은 이제 디지털 원화가 NFT로 바뀌는, NFT를 디지털 원화로 되는 그런 이제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법정화폐가 디지털화가 되는 것은 곧 그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디지털 자산의 세상으로 가는 엄청나게 큰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금융자산, 예금, 주식, 채권, 뭐 이런 펀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STO라고 불리는 증권형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이제 토큰으로 발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발행이 되었지만 실물 자산, 부동산, 금, 은 뭐 이런 류의 이제 실물 자산도 다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NFT라고 불리우는 그 음악, 미술, 만화, 영화, 뭐 콘텐츠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다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데이터가 디지털 자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에 있었던 자산이죠. 가상 자산이라고 할 때는 정말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자산이었는데, 지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거는 이전에 있었던 것이 디지털화가 됐는데 전혀 다른 성격의 자산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나의 지갑에 들어와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국가별로 다 시장이 달리 있었고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시장, 펀드시장 다 이렇게 쪼개져 있었던 이런 무수히 많았던 시장이 다 여기 하나의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우선은 그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 이제 등록이라고 하는 전에 없었던 등록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말하자면 등기 비즈니스랑 비슷한 건데 뭐 이를테면 원본을 해줘야 되고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기 전에 그리고 보관이라고 하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비즈니스가 이제 지갑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이제 새로운 보안 기술이나 이런 거랑 결합이 돼가지고 보관이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있고 거래소가 이제 우리가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들이 있는데 NFT가 생기면서 마켓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수백 개의 다양한 그런 종류별로 시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거래의 시장인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투자 시장도 있고 이제 보험의 시장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 마무리하라고 사방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자산이 생기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겼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거를 이제 1분 동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전 세계 디지털 자산의 허브 국가로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디지털 자산이 우리나라로 와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들이 생겨야 됩니다. 우호적인 제도가 있어야 돼요. 우호적인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디지털 자산에서 생기는 그 소득세를 면세하는 세금을 0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 수밖에 없죠. 이미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세금 내지 않습니다. 상속세도 물론 없어요. 거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금융 자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우호적인 그런 제도를 만드는 국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하는 것처럼 면세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자산을 끌어들여서 전 세계의 디지털 자산 산업을 리드하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뒤에 있는 얘기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왕에 그 오른쪽부터 시작을 했으니 윤석빈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긴 하네요. 예, 저 한국 블록체인 학회 윤석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합니다. 예, 반응이 안 좋으시네요. 네. 제가 흰머리가 유전이에요. 사실은 같이 다니면 제가 친구를 많이 알고 있는데 흰머리는 유전입니다. 나이가 좀 어리다는 걸 제가 막내는 순서 바뀌긴 합니다만 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저도 다 동감하고요. 근데 먼저 산업이니까 산업의 먼저 규모라고 할까요? 블록체인의 규모가 가트너라고 하는 유명한 시장조사 기관에서 2030년도에 3,300조 마켓입니다. 이런 마켓에서 저희 나라도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준비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규제가 필요하죠. 하지만 통찰력 있는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올해 안에 이제 많은 대선 얘기 나왔는데 저희가 통찰력 있는 규제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가 대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은행 12대시 연구 모의고사가 있고요. 마이데이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다 블록체인화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지갑 안에 기존 금융 플러스 디지털 자산, CBDC, 마이데이터, NFT가 하나로 통합되는 슈퍼앱 서비스 시대가 될 걸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막내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 중3인데요. 지금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대표적인 서비스가 있는 저희 아이가 하는 요금은 절대 안 하는데 메타버스인 로블록스에서는 살고 있습니다. 절대 게임이 아닙니다. 스토리 여러분들이 이제 전혀 비욘드 게임을 넘어서 그 안에 이코노미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를 보면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 직접 피어투피어로 전송하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컸을 때 은행을 쓸 것이냐? 제가 볼 때 안 쓸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희가 많은 얘기들이 저희가 현 세대뿐 아니라 앞으로 있는 넥스트 세대, G세대 저희 아이한테는 카톡하면 답이 안 옵니다. 근데 제가 로블록스에서 답이하면 답이 와요. 저한테는 카톡 오는 거는 카카오피만 연락이 오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자녀분들 그런 데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통찰력 있는 규제를 꼭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왼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박성준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수없이 현재 정부한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든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든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든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했고요.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지쳤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기술로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지금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아이템을 얘기하고요. 대선 두 후보께서 키워드 형식의 어떤 키워드 형식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투자자 보호하겠다, NFT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대선 후보가 과연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가? 저는 솔직히 모른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이런 어떤 하나의 아이템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첫째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을 기술로 보지 마시고 이건 정책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큰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대선 주자분들도 그렇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는 정부 주도형 경제개발 원칙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민간에 맡기셔야 됩니다. 시장주의 원칙에 의해서 민간 주도로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도 내놓으시는 거 보면 자꾸 정부가 뭘 하시려고 해. 정부가 뭔가 관여하고 하실수록 시장은 망가집니다. 요게 제가 보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본질적인 게 과연 이 정부가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실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겠느냐. 여러분들 오해하시고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두 대선 후보께서 뭐 여러 가지 2030 표를 얻기 위해서 뭐 주식에 대한 과세를 연기하겠다, 과세를 정상식 얘기하죠. 저는 꼭 묻고 싶습니다. 암호화폐라는 거를 자산으로 인정하시는 건가? 인정하셔야지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인정해달라고 3년 동안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십니다. 저는 정말 화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는 최정무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블록체인 산업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뭐 정책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데 오늘 이렇게 쭉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뭐 새로운 정부든 지금 뭐 기존 정부든 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제 같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키워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블록체인, 가상자산, 또 거래소, NFT, 뭐 메타버스,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혼재 있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아직 가닥이 안 잡히냐 하면은 어떤 프로 순서가 안 잡혔다고 보는 겁니다. 저한테 만일에 이제 새로운 정부에 어떻게 하면 돼?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 순서가 있어요. 우선 크게 이제 블록체인, 거래소와 가상자산, 그리고 이제 생태계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NFT 메타버스는 생태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셋을 나눠놓고 보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제 블록체인은 해법이 첫째가 뭐냐면 우리 국가, 대한민국 국가의 표준 메인넷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가 국가 주도의 국가 표준 메인넷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정부에서 해야 될 첫 번째는 가장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그 메인넷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메인넷을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해야 돼? 발굴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발굴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 한국에는 엄청난 기술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몰라요. 누군가 찾아줘야 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그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 국가 표준 메인넷을 해외에서 가져올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토종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토종의 메인넷을 딱 확보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 다 해결됩니다. 거기에 블록체인에다가 기반해서 빅데이터 얹을 수 있는 기술 우리나라 다 있어요. 그러면 빅데이터 구축 때문에 인공지능 연동되고요. 그럼 블록체인 세계는 완전히 이제 해법이 끝난 겁니다. 예, 생태계만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가상자산하고 거래소입니다. 블록체인 해결 끝났죠. 메인넷 있으면 해결되니까. 두 번째는 가상자산의 거래소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다 아시잖아요. 거래소에 뭐 원화마켓이 4개밖에 안 되냐, 뭐 23개는 나머지는 원화마켓 합격 못했나, 막 지금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 해법 간단합니다. 정부 주도에서 상장 심사라고 상장 심사 또는 폐지 심사를 해주면 돼요. 다 아시다시피 거래소의 원화마켓을 안 열어주는 이유는 거래소에서 스캔 코인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은행까지 불똥 튀값을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소도 그러니까 은행이 단절을 해요. 책임이 안 오게끔. 그럼 거래소가 책임을 져야 되는죠. 그동안 거래소는 그걸 짐을 안고 일을 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가 스캠이 발생한 걸 책임을 안 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보니까 뭐 끊임없이 스캠을 발생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겁나서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식시장처럼 상장과 폐지에 대한 심사를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과 심사 정부에서 승인이 난 것은 거래소들은 그냥 마음 놓고 상장을 시켜주면 되고요. 책임이 없으니까요. 책임은 정부가 져줘야 됩니다. 이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회사에서 오너가 일을 하는데 부하들이 니네들이 책임져 하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오너가 책임져줘요.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 대신 심사를 기준을 정확하게 놓고 정확한 잣대로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은행권들은요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다가 계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책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화가 해법은 딱 간단하게 해결됐죠. 이제 그다음 세 번째 남는 게 뭐냐면 생태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상자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상자산이 제대로 심사를 받는데 근데 그 전에 해결될 게 뭐냐면 CBDC가 해결돼야 됩니다. CBDC가 먼저 자리 잡아야지 안정적인 그 크립토커런시가 나와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CBDC가 지금 얘기만 되고 있는 상태에서 CBDC가 없는 상태에서 브릿지만 가지고는 이 크립토커런시만 가지고는 이 기반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CBDC가 먼저 안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CBD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지금 벌써 이번에 베이징 북경 올림픽부터 시작해갖고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쓰고 있어요. 이미 벌써 10조 원 발행을 했고요. 그게 지금 이번에 끝나고 나면 전 세계로 파급되고요.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곧 우리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하는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만 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위기예요. 그냥 시장이 그 화폐 시장이 잠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지금 늑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눈치 보고 있어요. 뭐 미국이 2025년도 하니까 미국 하는 거 봐서 하지. 그래 갖고는 이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CBDC 기술 이미 다 돼 있는 게 우리나라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뭐 모의 테스트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미 모의 테스트 같은 수준은 다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 기술로는 단지 그거를 갖다가 스피드 있게 빨리 발굴해서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 박차를 가야 됩니다. 올 2022년 말까지 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2023년부터 딱 스타팅한다 생각하면 세계 시장을 앞서 나갈 수 있어요. CBDC가 스타팅 되면 그다음 크립토커런시 정부에서 심사해갖고 아주 우량 크립토커런시가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크립토커런시 어떤 하나가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10년 매출할 걸 다 그 자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오늘 디지털 자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만약 크립토커런시 한 5개가 세계 시장에서 우뚝 쓴다면은 그 자산은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산인 겁니다. 그게 뭐 여기 조선은 뭐 우리 아마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벌어둔 그 인컴을 갖다가 그 5개가
순식간에 전 세계 자산을 끌어모을 수 있어요. 회장님 좀 정리해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거래소 관련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생태계인데 뭐 생태계 문제는 이제 나중으로 거론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을 구체화시키고 풀현화시키고 계획을 잡는다면 이제 우리 블록체인 산업위원회 우리 이한영 회장님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인 안을 갖다가 정부에 제시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한만식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예, 오늘 뭐 정책 토론이라고 제가 오늘 처음 참석해 봤는데요. 저는 뭐 복잡한 거 싫고 오늘 뭐 여러 가지 교수님들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교수님들이고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던 내용들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많이 뭐 들어본 얘기들인데 정책 토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바뀌고 새로운 야 저거 쌈박하다. 내 마음에 와닿는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주고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그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니까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들이 잘 돼서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그럴 수 있도록 금년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죠. 저는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뭐 인터넷 강국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강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작년에 NFT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메타버스 전 세계 기업이 20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터넷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NFT 메타버스를 통해서 온 세계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 메타버스에 대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벌어지는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느 자리를 위치할 거냐, 어떤 정책,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또 있을 거고 20년 전에 우리가 잘못해서 뭐 인터넷 강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인터넷 대표기업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실수를 또 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는 게 좀 아쉬운데 우리 협회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정책들이 실제 입안이 돼가지고 그게 나라 정치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들이 빨리 이렇게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일도 현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일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1억 명이 안 됐습니다. 작년 연말이 2억 9천 명이라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10억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3배의 투자자가 늘어나는데요.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5천만 명이죠.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는 700만 명 정도가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특히 2030, 또 서민층, 중산층, 돈이 없는 분들이 이쪽에 많이 뛰어들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주식 투자, 암호화폐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왜 못 벌었을까? 저는 이번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느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거냐? 뭘 해주는 사람한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는 분한테 나는 뽑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의 투자자가 지금부터 3배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계좌 개설 여러분들 은행 가서 암호화폐 투자하겠다고 은행 가서 계좌 개설하면 계좌 개설 안 해줍니다. 그거 왜 안 해주느냐? 그러면 뭐 은행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해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안 해줘요. 그런 거 고쳐달라.
예. 어쨌든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막지는 말라.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많은 정책들을 보게 되면 은행 청년 2030들한테 어떤 정책이 있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4년 동안 저축을 하는데 청년들 10만 원 내는데 국가에서 30만 원 지원해 주는 정책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2천만 원을 4년 만에 모으는 그런 적금이 있는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죠. 은행에 돈 맡겨가지고 목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가장 빨리 내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대학생들이 많이 주식투자를 하는데 암호화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죠.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했는데 다 잃었다.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님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 은행에다가 50만 원씩 적금을 10년을 넣으면 1억 만드는데 20년이 걸립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매월 10년을 넣게 되면 1억 4천이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4년 걸렸습니다. 4년. 근데 이런 투자의 기회를 왜 안 주느냐? 그래서 계좌 개설을 해줘라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요. 모든 정책이 은행 적금의 우대금리나 이런 쪽으로 돼 있는 것들을 주식 장기 투자나 아니면 암호화폐 투자에 그런 정책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시간 관계가 좀 없어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성호영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네, 그 JMV 대표 성호영이고요. 뭐 참고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위원회 조직 기획안도 제출을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커머스 쪽 생태계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립토 생태계를 활동하면서 느낀 거는 이커머스 처음 도입했을 때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태계가 자리 잡는다는 관점에서 이커머스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저는 한 4-5천 명 정도 창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잘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자리에 나왔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서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부 관련 행사고 어떻게 보면 사기업 행사가 아니니까 정책적인 제안만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관점에 대해서 조금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블록체인이 지금 기술이나 어떤 새로운 것들로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기존 생태계에서 녹여낼 것이냐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건 수단이고 도구거든요. 그걸 통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어떤 기술적인 개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시장 자체가 커지려면 기존 생태계랑 어떻게 융합을 시킬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블록체인하고 NFT, 메타버스 시장은 저는 사회적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존에 있지 않던 중앙화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서로 요구하고 정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가치를 담아내는 수단으로서 쓰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태계랑 작은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 나라나 우리가 흔히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라는 걸로 신분을 증명하던 사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NFT 시장의 커뮤니티나 어떤 DID 시장도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이러한 가치와 방향을 정의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점에서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드릴 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당연히 다 마찬가지고 위원회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급자들에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분들이죠. 근데 시장이 커지려면 저는 수요 시장이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혁신의 선봉에 있는 분들이 다양한 요구를 하겠지만 대부분 기업으로서 본인들의 이익하고 무관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은 대부분 다 투자 수요고, 우리가 인구가 작은 나라지만 결국은 크립토 생태계 내에선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 시장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를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온라인 쇼핑몰이 생겨봤자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없으면 시장은 커질 수가 없고요. 키오스크가 백날 개발돼 봤자 키오스크를 할 줄 모르는 분들만 있으면 키오스크 시장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공급자들에 대한 제약이나 어떤 뭐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수요 시장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생태계에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게 스며들려면 저는 생태계랑 관련된 직무 범위의 확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발자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크립토 생태계가 퍼져 나가려면 관련된 직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특히 지금의 크립토 서비스들이 퍼져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UX 관점에서의 직무가 전혀 전무하다는 거예요. 크립토를 이해하면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없고 크립토를 이해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크립토가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디즈니 같은 초국가 기업에서 다들 관련 인재들을 뽑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발빠르게 나가면 개발자들만 해외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인재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고 고용 문제도 굉장히 크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은 제가 좀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상공인 분들하고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사실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제안을 한다거나 진행을 할 때는 유리천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리천장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커머스 시장이 처음 나왔을 때도 대부분 플랫폼 위주로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소셜 커머스나 오픈마켓을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살아남은 회사는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기업 위주로밖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용을 많이 창출하냐고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용이 많이 창출되고 어떤 생태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건 그 안에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셀러들이었어요. 판매자들인 거죠. 요즘은 나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어, 판매자 하고 있어 라고 자기 직업을 소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사실 진정한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해야 될 것들은 결국은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 떠나서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게끔 교두보를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게 뭐 공급자적인 관점에서도 그들의 서비스가 커나가는데 직접적인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저는 이제 네이버나 카페24 같은 큰 기업 관련된 강의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엄청 실무적으로 마지막으로만 좀 말씀드릴 게 많아가지고 좀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정리드리면, 좀 법률적인 검토나 세무 회계적인 처리에 대한 리스크나 비용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작은 회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 제안이나 컨설팅을 할 때 이거 리걸 이슈가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크고 돈 많은 뭐 법무법인을 쓰는 또는 변호사를 쓰는 사람만 어떤 이 회색지대에서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허가 및 인증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너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뭐 거래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거의 은행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식들을 하나씩 두 개씩 좀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저는 정책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그냥 실무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에 뭐 시간 제약이 있었지만 아주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다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지금 우리 토론 내용이 녹화되고 있으니까 이게 정리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또 정책 당국에도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원하는 대로 정책에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이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운 정부에서 잘 녹여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다 이렇게 모여서 일하는 것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벌써 지금 7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저희가 7시 전에 마치려고 하고요. 그 전에 우리 박성준 교수님 또 성명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 한두 분 정도 저희가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뭐 의견이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고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네. 플로어 분 중에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손을 번쩍 들어 주시면 저희가 질의에 대한 응답을 꼼꼼하게 해드리도록. 네, 제가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먼저 해주시고요. 이거 지금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상임 부회장 변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이 나오니까 기대했는데 현재 CBDC가 나오면은 그 가상화폐 소위 크립토 커런시가 대폭락을 맞을 것이다. 또 그것을 과연 공존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상호 공존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많은 알트코인들이 이 지구상에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법도 있고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공존할 것이며 이거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저기 질문이 있으시면 한 네, 분만 더 한 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질문 답변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바로 아니요, 네, 질문 다 예, 받고 하겠습니다. 뭐-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한 분 더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번쩍 드시고. 예. 네, 그러면 답변은 우리 최정무 회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뭐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그냥 무조건 공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누가 그거를 어떻게 공존 안 하게 만들 수도 없고요. 무조건 공존한다. 다만 이제 어떤 모습으로 공존하느냐인데요. 지금 어차피 CBDC는 대세거든요. 각 나라별로 대세를 다 CBDC가 자리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아주 우량한 크립토 커런시들이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ABCD 국가들의 서로 스위칭 역할, 브릿지 역할을 이 크립토 커런시들이 하게 되는 거. 실질적인 생태계에서는 크립토 커런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CBDC가 직접 생태계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죠.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송영 교수님 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 통화는 굉장히 가치가 안정돼 있으니까 거래 수단으로 유용하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코인들은 가격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거래의 수단으로 잘 안 쓰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런 거래의 수단이라고 하는 용도로는 CBDC를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은 거래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부의 저장 수단 같은 역할로 훨씬 더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CBDC가 할 수 없는 스마트 컨트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태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CBDC가 도저히 대체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코인들은 유틸리티 같은 성격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생태계에서 내 코인들을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돈이 있어도 지금도 마일리지 멤버십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형태로 발행했을 때 생태계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BDC는 이런 모든 크립토 세상으로 가는 굉장히 큰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거고요. 그 안에서 지금 거래 수단으로는 잘 안 쓰일 겁니다. 이제 거래 수단으로는 잘 안 쓰인다는 건 명심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만 거래 수단 말고도 너무나 많은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혹시라도 한 말씀 드리면요. 이것이 이제 새로운 정부의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면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NFT, 메타버스, 기타 등등 해갖고요. 다른 나라에서 갖지 않은 우리만의 특화된 그 기술들이 많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 기술을 마음껏 찾아서 마음껏 활용하시면은 전 세계를 우리가 리드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 메시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큰 박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또 패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마이크를 이제 또 사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바로 네. 우리 박성준 교수님 바로 모셔서요. 우리 네. 발조 기념 성명서 발표하는 시간으로 네, 바로 발표하기 넘어가도록 앞서서 우리 하겠습니다. 전체 진행을 해주신 우리 김영중 회장님께도 자장께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시죠, 박성준 교수님께서 성명서를 발표하는데요. 저희 블록체인 협회와 그리고 또 초안 가이드라인을 한국 블록체인 협회 단체 연합회 이한영 회장님께서 회장님께서 가드라인을 잡아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한영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성준 교수님. 네. 네.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주제로 지금 인터넷 지능 정책을 블록체인 지능 정책으로 추진하자 한국판 뉴딜 정책을 넘어서 블록체인 뉴딜 정책으로 수정할 것이라는 전체 기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멋지게 우리 박성준 교수님께서 디지털 자산 산업위원회 발족 기념의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서서 해주실까요? 잘 보이게. 네, 네 일어서서. 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의아니게 그 블록체인 협단체 그 회장님이신 이한영 회장님의 성명서를 제가 대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블록체인 협단체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대표로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뉴딜 정책 성명서. 정부는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국가 정책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은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시대의 큰 흐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스스로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인터넷 지능 정책 이후 제2의 인터넷 지능 정책, 즉 블록체인 지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 혁명 시대에서 경험했던 우리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한민국은 인터넷 지능 정책을 통해 가장 빠른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 1위라는 자랑하는 IT 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은 IT 강국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아니었고요. 지금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IT 인프라 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 훌륭한 IT 인프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왜 IT 강국이 안 됐을까요? 제가 볼 때 그거는 국가 정책의 실패입니다. 특히 거기에는 규제라는 큰 틀이 있습니다.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 지능 정책을 필 때는 이런 실수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거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블록체인 지능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블록체인 인프라 지능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넘어서 블록체인 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뉴딜 정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기반의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잡는 정책입니다. 미래 세상은 인터넷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블록체인 기반의 블록체인 뉴딜 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전문가하고 국내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3년 동안 주장했습니다. 예. 결과는 뭘까요? 지금 양쪽 대선 후보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얘기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국내 블록체인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중지를 모아서 정부의 다음과 같은 산학력 관련 업계에 일치된 의견을 전달하여 정책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록체인 육성 정책을 조속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육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정책 지원 기관인 블록체인 진흥원의 조속한 설립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등 기반 조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바로 암호화폐 제도화를 빨리 선언하셔야 됩니다. 정치권은 암호화폐 진흥과 규제의 균형적 입법을 또 추진하셔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자꾸 가상자산 어떤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관련 입법을 생각하십니다. 소는 누가 키우죠? 규제 이전에 먼저 암호화폐를 진흥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잘하십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진흥 잘하십니다. 규제도 잘하십니다. 암호화폐 진흥과 규제에 대한 각 정부 기관의 부처 역할에 따라서 제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진흥과 규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발 뉴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대선 후보님들께서 자꾸 키워드 방식의 어떤 그런 선거 공약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국가 미래의 안정을 위해 블록체인 뉴딜 정책 관점에서 선거 공약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저희 협단체 회원들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판 뉴딜 정책을 블록체인 뉴딜 정책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촉구한다. 네, 우리 존경하는 안드워스 박성준 대표이사님 교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국 블록체인 협회 그리고 단체연합회 이한영 회장님을 대신해서 네. 멋지게 성명서를 이렇게 성명서를 낭독해 발표 주셨습니다. 임무 완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특히나 우리 고려대 차장 김영준 교수님과 마치 그 서부 개척 시대의 황야의 치인처럼 그때는 이제 총을 잘 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했지만 네. 이제는 블록체인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네. 나라의 국가 기관 산업이 맞습니다. 동반 성장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네. 이 황야의 7인 우리 네. 경제를 할 7인에 이 두 분을 모시고서 그래도 마지막 이제 7시에 딱 끝내려고 하는데 2시간 동안 정확하게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이한영 회장님하고 정대철 회장님 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로 한번 올라오셔서 오늘 패널 토론하는 모습을 같이 멋지게 또 영원히 다큐멘터리를 남겨야 되니까요. 무대로 네 올라오셔서 사진 기념사진 네, 마지막 아홉 분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촬영을 위한 네, 무대로 가운데로, 네, 올라가시면 정대철, 우리 되겠고요. 청재님도. 네, 정말로 네. 오랜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오늘의 이 노력들이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어서 네. 다시 한번 우리 IT 아니, 강국, 뒤쪽으로 서주시죠. 블록체인 네, 강국이 이렇게 되는 토론회, 예, 예. 그런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첫 포문이 네,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가운데 자장 옆에 정대철 총재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전부 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손을 잡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하트나 그 다음에 화이팅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네. 뭐 멋지게 앞으로 우리 블록체인 기술이 네.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네. 한국판 뉴딜 정책은 블록체인의 혁명이다. 저는요 올 한 해가 블로 시작됩니다. 왜냐고요? 블록체인 그리고 블랙 타이거 네. 그리고 블루 오션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링블링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화이팅을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는 이한영 회장님께 한번 잡아주시고요. 배에서는 그 자리에 서서 네.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재영 아나운서도 무대 가운데 한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오늘 오늘 우리 산업위원회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저 포럼을 통해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이런 좋은 패널들의 얘기를 다 귀담아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 협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정대철 총재님도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오늘 사실 마지막에 JMV의 성호영 대표님께서 본인은 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문가보다도 더 잘해 주셨습니다.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철 우리 총재님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어땠는지요? 우리 잘 자장가 패널. 됐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이제 마무리는
이지영 우리 아나운서가 노래를 불러준다 그랬었는데 우리 음향 USB가 준비 안 된 관계로 네, 시간 관계상 유튜브에서 가수 이승현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오늘 대체하도록 영상은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우리 블록체인 투데이 TV로 스파르타 그렇죠. 들어가시면 네네. 블록체인 투데이 스파르타 경제 TV인데요. TV 두 군데에서 네. 녹화가 되어 있고 생방송으로 진행했으니까 다시 한번 검색하시면 전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 같이 한번 마이크 전부 다 잡아주시고요. 하나씩 잡아주시고 앞쪽에 자장도 우리 김영준 교수님께서도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제가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위한 그러면 블록체인 산업위원회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우리 대한민국의 블록체인을 선도하는 우리 이한영 회장님과 함께 앞으로도 한국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의 정대주 총재님과 함께 열심히 우리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 정상으로 IT, 스마트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 NFT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화이팅으로 끝내죠. 우리가 코리아 코리아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 네. 같이 하시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공식적인 사례를 여러분 마치도록 오랫동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위원회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소원이었고요. 이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